찍고 있어요? 네,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신가한테 독서 모임 AS를 넉 달 만인가, 5달 만인가 이제 AS를 해드리는데 그 우리가 마지막 모임이 12월 19일이었나요? 며칠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넉 달 동안 독서를 한 걸 바탕으로 투자해서 다들 경제적 자유를 얻을 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들 표정이 이제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굴욕과 이제 불국에 빠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이제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4번의 책을 읽고 우리가 진짜 투자를 다들 하고 있거나 할 생각이잖아요, 다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이제 이용해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이번 그 3월달에 급등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소음과 투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이거든요. 여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으로 우리 보충 강의를 오늘 하도록 하고 이거는 이제 1부, 2부로 나눠서 1부는 이제 이 책 내용 좀 하고 2부에서는 이제 우리 토론식으로 해서 이제 토론은 제가 이거 유튜브 끄고 할 거거든요. 유튜브 나오면은 사람들이 자기 외모라든지 목소리가 나올까 봐서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고 있나 모르겠네. 되고 있겠죠?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2부는 이제 정보 얘기도 좀 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토론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7시니까 1시간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1시간 하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게 내용이 뭐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내가 얘기하다 보면 내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답답하시거나 그러시면 이제 뭐 제가 툭툭 치고 그러시면 내가 이게 다들 뭐 투자해서 돈 벌어보자 하는 거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에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 벚꽃 피면 한번 이제 제가 보충 강의 한번 하는데 진짜 올해 벚꽃 피었더라고요. 근데 물좀 닫으셔야 돼요. 다른 화면도 다 나와야 되죠. 아니 괜찮아요 그냥. 투자까지만 나오는데 소음이 잘 안 나와서 뒤로 가. 어차피 사람들 안 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한 시간째 올리면 10분밖에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2개, 3개 올리면 첫 번째 것만 보고 두 번째는 안 보고 또 맨 끝에 것도 많이 봐서 왜 그런가 봤더니 맨 끝에가 중요한 얘기가 종목.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번 올리면은 이제 유튜브 올리면 이제 상반기 원전 끝내고 하반기 한번 더 걸리지 않을지 이렇게 계속 이제 늦춰가다가 내년 말에 되면 우리 큰딸한테 양보를 해서 제가 대신 이제 18살짜리 딸이 나와서 하면 훨씬 더 늦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 그 3월달에 실제 몸으로 경험했을 거예요. 이제 투자가 어떤 건지 모든 사람이 이제 1,800 안 깨질 거라고 다 믿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1,800 깨지고 나니까 다들 그냥 멘붕 돼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살기도 하고 힘도 많이 들고 했는데 이게 사실 그 바다에서 고기 잡으려면 파도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파도가 없기를 바라면은 이제 고기도 못 잡아요. 이게. 우리 앞으로 투자해 나가면은 이게 분명히 이런 파고가 있을 텐데 이 파고를 한번 이번에 잘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고 소음과 투자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이 소음이고 무엇이 정보인지를 우리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소음과 정보.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소음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가 뭔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고 또 분과 흐름이 또 틀리거든요. 그 파랑이라고 있잖아요, 파랑. 강에는 파랑이 부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은 물이 흘러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물이 강물이 마치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바람이 몇% 세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보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흐름이고 분인지, 무엇이 소음이고 무엇이 정보인지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모임이 바람의 숲이 따라 모임인데요. 작년에 했던 우리 모임에 이어서 하는 거고요. 이번에 동화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 동화책 보면은 그 독수리는 침을 꼴깍 삼키며 슝 화살처럼 빠르게 아기 양에게 날아갔답니다.
그래서 큰 독수리가 그 양을 잡아먹었대요.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큰 독수리 있잖아요. 이거 넣었어요? 네. 늦게 오신 분 계셔가지고 그냥 적당히 앉아서 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아버지가 맥주하나 하시면서 이제 시작했으니까 뭐 많이 안무가 없을 거예요. 이제 독수리 이제 동화책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이제 녹음하고 있고 녹화하고 있어요. 이거 끝나면은 이제 네. 그때는 이제 또가 있으니까. 네네네네. 아깝잖아. 우리 여기 있는 분들만 이제 강의 듣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이제 유튜브에 있는 분들도 하셔가지고 저도 구독자 1만이 넘겨야지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독수리 얘기를 했는데 독수리가 이렇게 좀 옆으로 갈까요? 이렇게도 뭐다 화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이게 독수리가 이거 양을 잡아먹는데 독수리가 날개 한 6m씩 되는 큰 독수리 있잖아요, 이게. 그런 큰 독수리가 양을 잡아먹는 걸 보고 옆에서 까마귀가 야 저거 자기는 쥐를 잡아먹는데 양을 잡아먹으면 그냥 한도 안 잡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도 양을 잡아먹고 싶어가지고 까마귀가 이제 날아와가지고 양을 낚아채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까마귀가 양을 들어올리기에는 너무너무 이제 그 오버를 한 거죠, 그게. 그런데 그 까마귀가 이거를 잡으려고 아니 양이 까마귀를 잡으려고 이제 낚아채려다가 그 털에 엉켜가지고 날지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농부가 주인 이제 목장주가 그 까마귀 잡아가지고 날개 쪽지를 부러뜨려가지고 아들한테 갖다 줬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이 새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빠가 했던 말이 지가 독수리인 줄 아는 까마귀란다 라고 했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허위 독특성의 편향이라고 해서 자기의 근거 없는 가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정말 뛰어나다. 나는 시장이 폭락해도 나는 뭐 꿈쩍하지 않는다. 나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이고 나 더 훌륭하기 때문에 뭐 시장의 폭락 따위는 뭐 오이템 와라 이런 이제 과신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3월달에 겪어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열악한 존재인지를 많이 깨우쳤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정도의 뭐 폭락 정도는 뭐 가볍게 느끼고 뭐 워렌버핏 최가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 시장에 피가 난자일 때 매수하리라 하고 생각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세월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떤 분은 나한테 수입 투자 비결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면서 특별한 비결이 있는 줄 아는 것처럼 물어보는데 사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이때 사면 돼요, 네. 그런데 못 사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이미 다 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약간의 역발상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훈련 속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쉬운 거예요. 이제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살면 되고 까마귀는 까마귀에 맞게 살면 되는데 내가 독수리라고 생각하다가는 진짜 큰일이 나고 우리가 개미잖아요. 개미가 코끼리처럼 행동을 하면 이제 한번 진짜 인간 만나면 sak살이 나는 거예요. 이번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대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뭐 시장이 반토막 나도 또 끄떡 없는 그런 자금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기금에 투자했던 돈이 뭐 반토막 난다고 했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그분들이 문제 감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돈을 받게 했었던 분은 벤치마켓에서 크게 그 추적 트레이드 해갖고 이게 추적 오차만 안 생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토막 난다는 데가 반토막 나면 괜찮은 거예요. 시장이 30% 빠졌는데 내가 50% 빠지면 그런 문제가 갖고 반대 시장이 30% 올랐는데 내가 50% 올라도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수준을 이제 따라가길 바라거든요. 그는 연기금의 투자 로직과 그는 연기금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이 쓴 책을 읽고 나도 그렇게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뭐 자기도 자금이 한 100억 돼야죠. 그래야지 분산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배역대 자산가 분도 계시겠죠, 물론. 그렇지만 이제 일단 아닌 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독수를 아니라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까마귀에 맞게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위로의 말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후쿠자와 유기치라는 분인데 이제 일본 만해에 나오는 주인공이거든요. 이분이 후쿠자와 유기치인데 이분이 이제 게이오 대학의 창립자이자 일본 산케이 신문의 창설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문화 어떤 분은 이제 일본이 하나님이 일본을 축복하기 위해서 후쿠자 유기치를 내려주셨다라는 말이 할 정도로 굉장히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자 그리고 그 자유주의, 공화주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모든 이제 민주주의에 관한 용어도 있잖아요. 그게 그 데모크래시 같은 단어도 사실 그 외국어인데 그거를 동양 한국, 중국, 일본이 쓸 수 있는 뭐 민주주의 이렇게 번역했던 최초 사람이가 이분이에요. 이게 후쿠자 유기치. 이분이 원래는 이제 무사 출신인데 일본에서는 이제 무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비가 최고인데 일본에 무사가 최고거든요. 그런데 이 후쿠자 유기치가 한 번은 그 안마를 받았대요. 안마를 받았는데 안마를 받다 보니까 몸도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안마사는 특별한 자본도 없이 자기 힘으로만 그 돈을 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마 끝나자마자 안마하신 분한테 어떻게 하면 그 안마를 배울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럴 리 없죠. 이게 자기 와이프가 삭발질을 하더라도 그냥 그 꼿꼿하게 살아가지만 일본에서는 그 무사라는 상위 계급이 안마라는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하다가 이번에 3월달에 많은 평가손도 나섰을 거예요. 다들 이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이 손실이 나서 괴로울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일본의 후쿠자 유기치가 정말 힘들었을 때 자기가 안마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게 했던 그런 마인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번 평가손 난 것들을 주말이 되면 남자분들은 노가다에 떠서 돈을 복구 하시다든지 이런 이제 마인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자세를 갖고 이제 임해야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뭐 이번에 뭐 손해본 금액을 뭐 몇 배 돈을 더 땡겨서 투자해서 원금 회복하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이 자금을 최대한 이제 보존하면서 이 자금을 갖고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정석 같아요. 그러니까 손실 많이 났다면 제로 베이스를 해서 지금 이 돈 갖고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인드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3월달에 제가 아는 이제 친한 친구라든지 후배들 중에서 아웃데이신 친구도 나왔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1,400달까지 몰랐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그분들이 투자를 못했던 친구들이 아니면 되게 잘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번에 한번 이제 몇 분이 이제 마셔갔는데 그 친구들도 나중에 다시 재기하시는 친구 나올 거예요, 분명히. 우리들도 이번에 좀 손실이 좀 많이 났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몇 년 전에 내가 아는 그냥 동생이 해지금을 갖고 이제 저축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한 10억 정도 주했는데 몇 달 만에 95% 날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저축하니까 그 돈을 굴려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근데 95% 날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똑같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나이까지 젊고 직장만 다시 들어가면 되고 다시 연봉 받고 그 돈 악착같이 모아서 다시 일어서면 된다. 오히려 자기는 형님처럼 나이가 좀 많을 때 망하는 것보다는 지금 망하는 게 훨씬 더 일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나섰어요? 네. 이거 찍고 있어갖고 이거 진짜 좋은 자리에 앉으시면.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서 20, 30대 분이시잖아요, 그죠? 20대도 있잖아요, 그죠? 20대 있나요? 20대? 30대? 20대?
얼마만으로 왜 20대 아니야? 20대 쳐요? 저 30대 중반. 진짜 동안이 많아서.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좀 젊었을 때 망하는 게 이랬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손실이 많이 나더라도 나중에 더 큰 수익 날려고 이제 그러나 보다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제 그 $100 주인공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만족스러운 거래는 필요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은 뭐 싼 주식을 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싼 주식은 보통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오늘 주식을 좀 사보려고 하는데 싼 게 없나 이렇게 둘러보면은 싼 게 당연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벌써 저점들이 50% 이상 올랐으니까. 그 우리가 사야 될 때는 쌀 때 사야 되거든요. 쌀 때는 우리가 싼 때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인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우리한테 한 번씩 그 1년에 한 번, 뭐 2, 3년에 한 번씩 지난 3월 달처럼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사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사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현금이 더 우선되는 찍고 있으니까 안 보이게 저기 얼굴 보이면 뭐라 하시죠? 아, 찍고 있어. 네, 찍고 있어서 다 퇴근하다 보시니까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죠. 네. 빨리 1분만 후다닥 찍고 그냥 2분부터는 자유판이 낫겠어요. 이거 한데 이거 유튜브 연구 때문에 이거 편집 어떻게 하실 거예요? 편집 안 해요. 안 하세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편집하면은 이게 돈 들어가는 게 저는 어쨌든 메모 비용이 없게 이거 저는 지금 딱 그만둬도 투자도 24,000원밖에 안 돼요. 상관세 5,000원하고 마이크 1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할게요. 네. 그래서 만족스러운 거래라는 거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주어지는 건데 그래서 원래 버핏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가끔 보이고 한번 보일 때마다 빨리 사라지는 동물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현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 버핏은 늘 포트에 3분의 1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현금이 있으면 그게 좀 불만스럽지만 지난 3월달에 한번 크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늘 포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바로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 지난 3월달 같을 때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 장군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했다면은 누구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과 함께 나오는 애널리스트가 어떤 시장 전망을 하잖아요. 그 전망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를 다른 총한테 설명을 하면은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애널리스트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을 잘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그 애널리스트가 얘기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하냐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자산 배분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어떤 포트를 유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사실 우리 개미들은 그냥 현금 100%도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현금 100% 하고 있으면 되죠, 그럼. 그런데 기관 투자자한테 그렇게 주문을 못 한다고요. 지금 시장이 위험하니까 현금 100%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잘리죠, 거기.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하니까 이제 줄여라, 늘려라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는 건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진짜 시장이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피해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36개 있잖아요. 손자조법으로 36개라고 있는데 그 36개가 이제 도망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전쟁에서 이제 도망가는 건데 우리나라 관점에서 이제 도망간다 그러면은 그 서에서 도망가봐야 갈 데가 속초밖에 없잖아요. 속초까지는 2시간이면 이제 좀 잡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손자병법이 쓰여진 그 곳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이란 넓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베이징에서 도망치기 시작하면은 한 6,000km를 도망갈 수 있어요, 이게. 6,000km를 도망가다 보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지형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때 반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 임진왜란 때 탄검대 전제도 폐선해갖고 끝장이 나버렸는데 배수의 진이라는 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투자를 할 때 배수의 진을 주고 투자를 하다가 그 자금 다 털려버리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도망을 치면은 훗날에 도모가 주는데 그 훗날이 나한테 매우 유리한 지형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그 중국에는 대장정이라고 있었어요. 대장정. 그 마오쩌둥이 이제 홍군을 이끌고 이제 도망친 거죠, 사실은. 국민당하고 협의해서. 그때 이제 1939년인가 그때 대장정이 시작된 시점에 그 당시에 공산주의는 그 소비에트 있잖아요, 소련 국제공산당이 모든 걸 지휘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련 공산당이 그 코민테른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그 중국 공산당한테 요구했던 건 뭐냐면은 정명성불해라 국민당과. 그래서 정명성불하다가 전멸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그 피가 대륙에 놓아서 다음에 또 다른 혁명의 불씨로 살아날 거니까 정명성불해가지고 다 죽어라 이런 식의 이제 작전을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이 아니 도망을 치면 되지 왜 정명성불해서 다 죽냐? 그래 도망을 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국제당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냐고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그 손자병법에는 이런 경우에는 도망을 치라고 돼 있다 하면서 도망을 친 거예요. 이게. 근데 국제공산 코미테는 입장에서는 손자병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보도 못했던 책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반대를 하면서 그때부터 그 소련 국제공산당이 코민테른하고 중국공산당이 달라지면서 마오이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8,000km인가 9,000km의 마오쩌둥이 이제 도망을 친 거잖아요. 국민당에 피해서. 그래서 도망을 치면 힘이 엄청나게 세져가지고 결국 중국 땅 전체를 이제 먹게 되는 그러한 원동력이 대장정이거든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도망을 치고 이렇게 현금화하고 이렇게 피해가는 게 전술적으로 보면은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명성불 해가지고 우리는 뭐 널 주식 99%에 들고 있고 시장이 좋든 나쁘든 현금 100% 아니 주식 100% 해가지고 버티다가 망하면 작년에 전사하고 끝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망을 치면서 우리한테 이게 이로운 지역이나 이로운 시점 오면 그때 이제 추가 자금을 투입해갖고 반전의 길을 이제 찾아야지 그냥 정명성불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벤저민 그레엄이 있는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부터 이거 밑에 부분이에요. 설명하는 건데 처음부터 좋은 주식이나 나쁜 주식이 없다는 겁니다. 주가가 너무 높을 때는 최고의 기업이라고 해도 그 주식은 매우 투기적인 것이고 주가가 너무 낮을 때는 최악의 기업이라도 그 주식은 건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벤저민 그레엄이 70년 전에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도 안 지키고 있죠, 사람들은.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시는 분들을 내가 몇 번에 계속 경고를 했는데 그 최고의 회사는 맞아요, 이게. 근데 시점이 최고의 시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올해 최고가를 기준으로 30% 받았으니까 지금 이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그러는데 삼성전자 투자하면 절대 안 망할 겁니다. 포스코 투자도 절대 안 망할 거예요. 10년 전에 포스코 20만 원 넘었을 때 투자해도 안 망하죠. 주가가 3분의 2만 원 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희가 지금 현재 있던 기업을 투자하면은 안 망해요. 단 이제 그 손해 안 보고 팔려면은 상속하셔야 된다 이제 가격이 나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좋은 회사를 찾는 거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그 좋은 회사가 좋은 주식이 있대. 그때 투자해야 되는데 물론 나쁜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주식이 좋은 회사가 좋은 주식이 될 그 지점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말은 굉장히 쉬워요 이게. 그런데 이번에 참 많은 분들이 이제 개로해서 제가 3월달에 뭐 카톡 뭐 연락이 갑자기 뭐 2년만 3년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막 다 대책 회의하자고. 사고를 자기가 치놓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대책을 그래서 참 힘든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테라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 종목 나오면은 왜 타도 해봤다 그러면은 술 먹고 얘기한 거예요. 좀 하다가 한 8년 전에 얘기했어요. 제가 시기가 없어가지고 좀 쉬면서 해가지고 제가 너무 그냥 가속하면 안 되겠죠?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그냥 퀴즈 내볼게요. 주사위가 3개가 있습니다. 주사위가 3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갔더니 그 은행 직원이 이제 주사위 3개를 보여주면서 이 3개 던져가지고 이제 나오는 숫자 더하기를 플러스 금리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무슨 은행 우리 뭐 김철강 은행 뭐 30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주사위 3개 던져가지고 666이 나오면은 18% 보너스 이제 금리를 주고 11이 나오면 3%의 보너스 금리를 주겠다고 이런 게임에 참여하시겠냐고 물어본다면은 이 게임이 위험한가요? 위험하지 않은가요? 위험하지 않아요. 마이너스가 있나요? 마이너스 없죠? 마이너스. 최하 3% 있어요. 세야 3%더 버냐? 18%더 버냐 이 게임이죠.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요? 맞아. 사람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주가 폭락 같은데요. 위험한데요? 잠깐 멈출까요? 네, 잠깐 멈췄다 할게요. 표시 밖에 있어요. 네, 켰습니다. 돌리고 있어요 이제. 네. 아니 맥주가 또 사서. 아 이게 뭐 현장 강의니까 이제 뭐 이해했을 때 이거 보시는 분들. 아까 우리 주사 얘기하다가 말았죠 우리. 네. 근데 이제 얘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제도권에 있는 우리 학계에서의 위험은 변동성의 위험이라고 봐요. 그래서 변동성이 없으면 위험하지 않다고 보고 변동성이 있으면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 변동성은 우리가 실제 돈을 벌느냐 벌지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변동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위험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매우 위험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어차피 3%더 버냐 18% 더 버냐의 게임인데 변동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위험한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변동성이 위험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이번에 또 다르게 제가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사위 3개인데 이거 돈을 걸어야 돼요. 5천만 원을 걸어야 되는데 111이 나오면은 3천만 원만 주고 666이 나오면은 1억 8천만 원 준다는 게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5천만 원 내고 그 주사위를 던지면은 111부터 해서 666까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우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1112가 112, 123만 안 나오면은 다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임을 딱 한 번만 하게 해준다는 경우하고 30번 던져서 그 평균값을 주겠다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면은 첫 번째 게임은 투기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사위는 여러 번 던져야지 평균값이 나오지 한 번만 던지면은 그게 일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라는 거는 수회 반복을 해서 그 평균값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한 번 투자해서 그 결과가 우리 실력과 상관없이 매우 나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평균값에 수렴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3월 달에 시장이 급락하니까 대규모 40조 원이 신규 자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의 출처가 누군지 내가 은밀히 이제 염탐해 봤더니 제 추측에 맞다면 거의 부동산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유명한 이제 두 분을 내가 만나가지고 솔직히 나한테 얘기해라. 내 자금 아니냐. 이제 부동산 이제 전문하시는 분들이 맞다고 자기들이 지금 작년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게만 해왔는데 이번에 사람들이 이제 세금이 하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갖고 이제 집을 못 살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시장이 급락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부동 교육하시는 분들이 대거 이제 주식을 사고 있는데 뭐 사야 될지 몰라서 그냥 삼성전자 사고 있다고. 그런데 일부는 또 현명하신 분들이 갖고 지수 ETF를 사신 분도 많이 계시다면서 그 얘기 하는 것도 없고 역시 이제 제 짐작이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유명한 이제 부동산 전문가 있거든요. 그 유튜브에 내가 나가서 내가 재미있게 서로 풀었어요. 이게 주식이 좋으니까 부동산 자금 같은 쪽막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부동산 쪽 자금이 들어오면 이제 대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법비 지수가 58인가 59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급락한 게 153인가 돼서 급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정도 가면은 지수가 2배 가야 돼, 지금. 그러니까 1,700이 아니라 3,400 가야 된다고, 이게. 3,400. 이게 꿈 같은 얘기잖아요, 그게. 그런데 제가 요리를 막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있는 돈을 이제 이쪽 끌고 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성공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 하는 사람은 자금 규모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거. 이제 서울에서 이 정도 이제 멤버들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스타트 모임이면은 다 서울에 부동산을 몇 개씩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분 한 분의 자산이 상당하다고 여기에. 그런 모임 몇 개를 우리가 이제 잘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사면 좋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수급적으로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썰에 막 풀어봤어요. 이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그냥 주식 모르시지 않냐 부동산들은 그냥 ETF로 그냥 지수 사시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혹하잖아요 이게. 그걸 사면 수급적으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런 이제 주식 부동산 하셨던 분들 장기 투자 대부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한테는 매우 이제 좋은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슈퍼개미들은 이제 그 연도산이 있어요. 빈티지하고 우리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년도 빈티지가 좋다면 그때 작황이 좋으면 맛있는 구조가 나오잖아요. 슈퍼개미들도 이제 98년 슈퍼개미가 있고 2008년 슈퍼개미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슈퍼개미가 한때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위기가 터져야 슈퍼개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98년 산 슈퍼개미들은 이제 정권주로 이제 10배씩 먹어진 슈퍼개미들이고, 그리고 2008년 이제 슈퍼개미들은 이제 그 가치주 투자해갖고 슈퍼개미들이 나왔는데, 그것부터 12년 동안 이제 영웅이 안 나왔어요, 지금. 근데 난세는 영웅 부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2020년 산 이제 슈퍼개미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올해 내년쯤 되면은. 근데 그분들은 아마 기존 주식 투자자들이보다는 지금 이제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이거나 부동산에서 넘어오셨던 분들, 그분들이 슈퍼개미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논리가 간단해요.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이상 갖고 있으면 중과세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집 하나 팔아갖고 집 한 돈을 갖고 있을 거라고 이게. 그럼 집 한 돈이면 한 10억 이상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종목 그렇게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지수가 1,500대, 1,400대에 집중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내년 말쯤 돼갖고 이제 코로나19가 해결돼 버리고 나면은 개별 종목들이 10배씩 날아가는 게 나올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10억 10배 되면 100억이잖아요. 그럼 슈퍼개미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슈퍼개미들이 이제 내년 말에서 내년 사이에 나올 거고, 그러면은 새로운 슈퍼개미가 나오면 기존에 있던 개미들은 이제 쭉 나가는 거예요. 전설이 돼가지고. 옛날에 지금 우리는 뭐 저저만 듣던 뭐 무슨 뭐 어디 뭐 백할머니 뭐 그런 식이 있잖아요. 무슨 뭐 속사포다 더더더 보고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전설적인 사람으로 남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게 될 텐데, 우리들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또 공부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참 열심히 해가지고, 혹시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진짜가 될 수 있어요, 이 농담이. 그러면은 꼭 저를 기억해. 모르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또 로또가 있다, 로또. 근데 로또가 이제 그 변동성이 위험이라면은 로또는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고 개별에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월요일날 내가 로또를 100만씩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토요일 날이 되기 전에 금요일 날 이 100만씩 로또를 재판매를 한다면은 그때 로또의 가격은 그대로 100만 원이거든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산 로또의 가치나 금요일 산 로또의 가치나 동일해요. 근데 일요일 날이 되면은 빵원이 되거나 당첨금이 바뀌어버리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로또가 이제 위험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개변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변동성이 없는 게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한 게 아니고 변동이 많다고 해서 또 위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변동이 아니라 수익이 진짜 돈이 될 수 있는, 항상 돈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변동성을 자기의 친구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뭐 급락해가지고 포스터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뭐 32% 났다 그러면은
역시 나는 시장을 잘 추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시장이 한 35% 빠졌는데 내가 한 30% 빠지면 시장보다는 내가 선방했네 이렇게 생각해야지. 시장은 이제 30% 빠졌는데 나는 플러스 60%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가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있지 모르고 나는 독수리구나 이렇게 좀 착각을 하는 건데, 이런 착각하다 보면은 이제 잡혀서 죽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시장이 빠지면 내 포트도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 내 포트 현금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주식을 100% 갖고 있다가 3월달에처럼 훅 나가니까 밤잠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형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주식을 반판을 갖고 현금이 50% 있으면은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 팔아갖고 이제 현금 50% 있으니까 더 급락하더라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나한테 한번 샀어요. 한 일주일 지났더니 1400 찍고 1600 올라가 버리려고. 그러면 나한테 항의하는 거죠. 아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은 이제 다 반동품 먹는데 50% 팔아갖고 50%만큼은 내가 못 벌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올라갈 때는 주식 100%고 떠있으면 주식이 없어도 좋겠는데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라는 거는 압도적인 낙관주의와 압도적인 비관주의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현금 비중이라든지 이걸 정확하게 잘 조절하고 있다가 한 번씩 들려야 된다는 거죠. 이때가 싶을 때. 근데 그때 지를 수 있는 그런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 4개월 동안 공부를 했던 거고, 지금도 보충 특강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면은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타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면 못 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버랜드 다음 가봤을 거예요. 근데 에버랜드 갔는데 혹시 그 어르신들 있잖아요. 장모님의 병을 모시고 에버랜드에 애들 데려가면은 조카들 데려가면은 다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르신들은 이거 못 타거든요. 근데 애들 조카들 이거 타고 싶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거는 거기 보트인가 타고 거기 세계 인형 보는 거 그런 거 가거나 그 사파리 가는 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거 타기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심심해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버랜드 가면은 딱 팀을 나눠가지고 그 노인팀, 전문팀을 나눠가지고 전문팀은 전문팀이 원하는 거 놀다가 식사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밥 먹고 또 각자 놀다가 이렇게 하면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주식자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을 적여야 되는데, 이 변동성을 적이는 게 싫으면은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변동성을 적이면은 하이 보이 전략이 있고 변동성이 낮은 로우 보이 전략이라고 있어요. 로우 보이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식마다 변동성이 낮은 주식들이 좀 있어요. 이게 딱 보면은 석 달 동안 상하 변동폭이 10%밖에 안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번 3월달처럼 상하 변동폭이 10%도 안 되는 건데 그 바텀 라인이 10%까지 빠졌었다. 그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목이 있고, 또 하이 보이 전략은 뭐냐면은 딱 상가 가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 남자 주식이어갖고 상남자 주식이어서 상가 3번 갔다 상가 3번 같은 그런 종목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고 변동성 투자를 해가지고 하이 보이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화끈하죠. 상가 3번 가고 뭐 한가 2번 가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상가 3번 갈 때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 전략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이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20대, 여기 20대 아까 보니까 없던데 20대라면은 우리는 그냥 인생 뭐 있냐 한방 하다가 끝장내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이 보이로 가는 거고, 우리처럼 이제 그냥 꾸준히 돈을 벌려면 로우 보이로 가는 건데,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있다고 계산해봤어요. 하나는 둘 다 던지는 거예요. 50% 확률이니까. 하나는 떨어지면 5% 떨어지고 오르면 10% 올라가는 이제 종목이 있고, 이거는 떨어지면 30% 떨어지고 오르면 40% 올라가는 거예요. 이 두 종목 있으면 어떤 종목이 좋겠냐고 보면은, 일단 순수하게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2분의 1, 2분의 1, 50%씩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날 게 50%, 10 올라갈 게 50%고, 이거는 30% 빠르게 50%, 40% 오를 게 50%니까 딜의 수익은 2.5%, 5%니까 이 뒤에 이게
그 하이 보이 전략이 더 좋은 것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이너스 5% 난 게 이제 원금 회복하려면은 5.26% 올라가면 되는데 30% 빠져버리면은 원금 회복하는데 40.8%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반복하다 보면은 하나는 쭉 올라가 버리는데 하나는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73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해봤더니 로우 보이 전략이 하이 보이 전략보다 좀 더 우수하더라. 그래서